시작, 급수. 처음 시작은 수열의 합으로 갑니다. 급수. 처음 시작은 수열의 합부터 갈 거야.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표현으로 SN이라고 하면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지나서 세 번째 항 지나서 이렇게 쪼로록 가는 거지.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 앞에서 부분합이야. 수원에서 했던 거지. 부분합이야.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를 표현하세요. 여기 있는 표현이 우리 부분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다. 부분합. 지금 배우는 급수라고 하는 거는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급수라고 합니다. 부분합의 극한값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지. 시그마. K가 첫 번째 항일 때부터 무한번째 항일 때까지 요 수열을 다 더하세요. 얘를 급수라고 합니다. 그치?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게 맞겠지? 여기 AN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항을 다 더하면 얘가 급수구나, 이거야. 근데 다시 얘는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해석의 방향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부분합을 얘기한 거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ak를 구해도 같은 의미겠다. 맞지?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거잖아. 무한번째 항까지 합.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맞지? sn이 부분합이잖아. 그럼 해석의 방향이 되게 여러 가지네. 근데 마지막 해석을 잘 보면은 요건 뭐지? 물론 부분합이긴 해.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부분합이긴 하다. 근데 얘도 역시 뭐예요? 수열이야, 수열. 부분합을 나타내는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요 급수 역시 수열의 극한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여기는 급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어떤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무한번째 항까지 다 더하세요 라고 하면은 해석의 방향은 뭐가 맞냐면 요게 맞습니다. 정석으로는 요게 맞다.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1번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풀이는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SN을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SN을 표현.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게 얘도 되고 쟤도 되고 다 표현이 되니까 두 번째는 SN을 이용해서 요 수열 S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너가 뭐예요? 급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어렵지 않지? 그치? SN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명확하게 표현하면은 걔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급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접근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야.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추정이에요. 추정. 뭐 대충 찍어? 이런 느낌이지. 이것도 많이 씁니다. 얘는 저 무시할 정도로 이거 찍는 거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얘가 추정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보여줄게요. 봐볼까? 거기 문제로 가서 선생님 몇 개 한번 보여줄게. 급수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하는지 몇 개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보자. 볼 게 이렇게 없나? 저기로 갑니다. 저기. 예제 2-2번으로 가요. 예제 5쪽에 5쪽. 예제 2-2번으로 갑니다. 2-2번에 1번 요거 보여줄게요. 요거. 봐봐.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냐면 그 정석대로 가면 SN을 표현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급수를 구하는 게 맞겠지. 그럼 2-2번에 1번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2 곱하기 5분의 1에다가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에다가 더하기 쭉 가서 얘를 무한항까지 계속 더해봐. 그럼 얼마가 나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어찌됐든 급수로 표현을 하려면 요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당연히 있어야 돼. 일반항. 얘가 첫째 항이잖아. 얘가 두 번째 항이고 그 다음 항은 선생님이 대충 봐도 8 곱하기 11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항의 숫자들이 3씩 커지고 있어요. 요거네. 그치? 쫙 가서 n번째 항을 골라내요. n번째 항은 얼마냐면은 3n-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골랐다.
얘를 무한번째까지 더하세요. 이거지, 그치? 그럼 이제 접근. 기본적인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접근해 봅시다.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지?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번째까지 저걸 구하세요야. 여기 있는 3n 마이너스, 안 돼. 3k 마이너스 1 곱하기 3k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얘를 쪼개자. 나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만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뭘 구하면 돼요? 여기 있는 3k 마이너스 1 곱하기 3k 플러스 2분의 1 요거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얘를 구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요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인 거야. 오케이?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갑시다. 그럼 요거는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라고 이거 수열에서 했던 거잖아, 수열에서. 요거는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일단 쪼개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 부분분수, 값의 차이분의 1이에요. 3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니까 너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먼저 구하는 거야, 부분합을. 3분의 1 묶어놔. 묶어놓고 열심히 대입합시다. 1 대입했더니 얼마냐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2 대입했더니 얼마냐면은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오케이. 쭉 가서 규칙 보이니까 n 대입한 결과 3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수열을 정리해보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소거되고 부분합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3분의 1 묶어서 2분의 1에다가 저기 뒤에 이거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다. 구했다. 부분합. 근데 문제에서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급수라고 한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 곱하기 지금 요 부분합을 쓰고 있는 거야.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은 너가 얘에 대한 급수값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나? 그치? 그래서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요? 0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값은 얼마나 하는 거야? 6분의 1이 여기에 있는 모든 항을 쫙 더해서 나오는 극한값이야. 얘가 첫 번째 풀이 방법. 근데 두 번째 풀이 방법을 보고 나면은 첫 번째 거 잘 안 한다. 과정이 똑같아. 이 과정을 그냥 간추려놨어.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그냥 여기서 출발합니다. 추정이라고 했던 거. 얘도 어쩔 수 없이 부분분수를 펼쳐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번째까지지. 얘 부분분수 펼쳤더니 3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표현된 게 맞고요. 여기다 대입할 건데 무한대는 값이 아니잖아. 근데 추정하자야, 추정하자. 그래서 무한대까지 대입하는 거야. 봐봐, 3분의 1 묶여서 1 대입했더니 얼마냐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2 대입했더니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쭉 가서 무한대 대입해요, 그냥. 그러면 3 무한대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 무한대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어쨌든 무한번째까지 쫙 표현할 거니까. 그래서 소거된 형태가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다 소거되고 나머지는 요거에 대한 결과가 요거에 대한 급수값이겠지, 그치? 근데 3 무한대 플러스 2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얘는 0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결과 6분의 1입니다. 요게 추정이에요, 추정. 근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의미적으로 다른 게 있어? 없어. 똑같아. 그냥 무한대를 우리 숫자처럼 취급을 못하니까 이렇게 못할 뿐. 그치?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결과적으로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요게 사실상 급수의 끝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끝인데 뭐 이렇게 끝나진 않겠지? 급수부터 시작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냐? 무조건 발산하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어떤 수열에서 수열이 무한번째까지 갔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눈에 얼추 보면 보여. 근데 얘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 개념 정리. 급수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있는 요 수열의 극한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단순하게 어떤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띈다. 그래서 얘는 되게 단순하게, 수열의 극한이 이렇게 가지 못해요. 알겠지? 이제 요게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를 놓고 판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렴, 발산 여부를 놓고 판정법을 이야기할 거다, 판정법. 이거? 일단 선생님이 미적분 처음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줄게요. 기본적인 거 두 개만. 일단 뭐 교과서에든 어디에든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판정법은 뭐냐면 비교 판정법이에요. 비교 판정법. 이렇게 비교 판정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것만 잘 보면 되고 이거는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천재들이. 우리는 나도 하지 않아요. 이건 뭐 무식하게 할 필요 없어. 수학자들이 열심히 밝혀놓은 거를 보고 그렇네 이 정도 하면 되고 비교 판정법은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요거 증명 없어요. 선생님이 요거야 저거야만 얘기해 줄 거야. 위에 걸 토대로 이거야 위에 걸 토대로 요거야만 얘기해 줄 거예요.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적분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적분 판정법 안타깝게도 우리 적분을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한번 해봅시다. 비교 판정법에 천재가 하는 거라 했잖아, 그치? 선생님 지금 보여줄 건데 비교 판정법의 예시가 뭐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미적분 교과서 봤잖아? 그럼 교과서에 써있는 교과서 많아요.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1 더하기 예원아 2분의 1 더하기 계속 작아지는 수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이거 계속 더해 9분의 1 더하기 야 나중에는 진짜 조그만한 수를 더하겠네? 그럼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응? 어떻게? 수분하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렴할 것 같아요 발산할 것 같아요? 대충 잘 찍어보세요. 수렴? 발산? 네. 이거는 발산합니다. 지금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요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값을 선생님 보여줄 건데, 작은 값을 1은 냅뒀어. 2분의 1로 냅둬요. 3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을 표현할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4분의 1이야,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야. 됐지? 그 5분의 1보다 더 작은 값을 표현할 거야. 8분의 1이에요. 얘 8분의 1이야. 야, 7분의 1 어디 갔냐? 진짜. 7, 8, 9, 땡땡땡, 이렇게. 더 작은 값 표현할 거야. 8분의 1이야. 얘는 8분의 1 똑같이 쓸 거예요. 얘는 또 16분의 1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쭉 간다 이거야. 그럼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수가 더 크구나. 이렇게는 볼 수 있잖아. 크다. 이렇게. 맞지? 근데 밑에 있는 요 구성들을 잘 보면은 요거야.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요거 2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요 4개 더하면 얼마예요? 얘도 2분의 1이에요. 그 얘가 값의 크기를 줄여서 16분의 1을 만든 게 8개야. 그래서 얘 더하면 똑같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자면은 2분의 1이 무한게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쫙 더해봐. 그럼 2분의 1을 계속 더하니까 얘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거니까 얘도 어디로 가요? 얘도 무한대로 간다. 이게 비교 판정법이고 우리가 이 비교 판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대표적인 이렇게 판정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지?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건 좀 알고 있자 요거고 P급수 판정법이라는 건 요거야. 시그마 K인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N에 뭐 하는 거야? K에 뭐 하는 거지? P승분의 1 이거 P승분의 1이다. 얘가 수렴하고 발산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분모가 다한꼴이 아니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배운 요 배경 지식 안에는 다한꼴이라고 따졌을 때 여기 있는 P값이 1이잖아? 1이면은 발산합니다.
그 발산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렇지? 여기다 실수를 한다고 바뀔까? 안 바뀌어. 여기다 2배 하는 건데 얘가 갑자기 수렴해? 아니에요. 2분의 1 한다고 바뀔까? 안 바뀌어. 똑같아. P가 1인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고 다시 P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선생님이 증명 없다고 했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모가 1차는 발산이고 2차 이상은 무조건 수렴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를 굳이 막 증명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다. 오케이? 적분 판정 못해요.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 다시 급수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여러 가지 엄청 많아. 이거 끝도 없어. 엄청 많은 것 중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표현한 게 비교 판정법, 피급수 판정법 여기까지예요. 얘는 얘기를 못하니까 여기까지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요거를 어떤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가 수렴하고 발산하는데 따지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야. 그 대표적인 걸 이건 얘기해 준 거고, 판정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얘기해 준 거고, 이제 정의로 가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정의로 가서 정의로 봅시다. 정의예요. 정의.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그마 정의야. 정의. K가 1일 때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K가 이 급수가 수렴한다. 증명할 거야, 증명. 이거 증명할 거고, 얘 수렴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야. 이거는 증명이 가능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근데 뭐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야?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이 수열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쫙 가까이 가야지만, 이게 수렴하는 경우는, 무한번째까지 쫙 더해서, 있는 거 다 더했어. 근데, 무한번째로 갈 때 0으로 가까이 가는 수여야지만 수렴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1로 막 가까이 가, 이 AN이. 그러면 이걸 계속 더하면 얘가 수렴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돼요.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값을 더해야지만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오케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일단 그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선생님 증명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증명.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K가 수렴한다. 그 값을 알파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알파야. 그치? 그럼 다시 얘는 요래 표현 가능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항까지 AK 요래 표현 가능하지. 너도 알파야. 그럼 다시 표현해보면은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뭐예요? 알파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맞지? 급수 수렴한다. 알파로. 다 급수 표현이잖아, 그치?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눈을 감았다 떠서 표현해 봤더니 이건 뭐지? 수열이지, 수열. S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무한번째가 쫙 갔을 때 알파로 가까이 간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알파로 가지 않을까? 하나 전에부터 시작을 해도 무한번째로 가면 알파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지?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2개를 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해보잖아?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여서 결과가 얼마? 0이야. 그치? 근데 요 수열도 수렴하고 요 수열도 수렴하는 거니까 둘이 합치기가 가능하다고. 합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이 얼마예요? 0이다 이거야. 근데 얘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얘는 n-1번째 항까지 더한 걸 뺐잖아? 그럼 나오는 결과가 누구예요? 그냥 n번째 항이야. 그래서 AN은 0이다. 요게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잖아? 그럼 얘가 0이야. 이거는 무조건 참이에요. 지금 증명도 했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대충 표현했는데 어떤 수열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값을 계속 더하면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됐지?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같이. 요거에 대한 역은 예원아, 요거에 대한 역은 참일까요? 아닐까요? 역은 참일까요? 아닐까요? 참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요 수열 보잖아. 요 수열.
요 수열을 보면은 요 수열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쭉 가갖고 0으로 간다. 그치?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가지만 급수값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여기는 역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거 극단적인 저 판정법, 이상한 판정법 해갖고 저거 말고 다른 예시가 없어요 라고 하면 있어요. 저기 가볼까? 다시 2-1로 갑니다. 5페이지. 2-1로 가서 저기 있는 1번 봐볼까? 2-1번에 1번 여기다 가볼게요. 1번에 1번입니다. 1번 가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여긴 얘에 대한 값이 궁금하대. 리미트,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 요거분의 1이야. 그치? 요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한지 난 알고 싶어요. 요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가. 그때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맞지? 요 수열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한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분모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 분자는 1이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급수를 실제로 조사해 보잖아? 그럼 급수값은 발산해요. 보여줄게.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얘는 급수값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막 비교 판정법을 할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분모 문제에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곱해줘요. 분자에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만큼 곱해줘. 됐지? 그럼 식 정리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다?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분모 정리했더니 얼마야? 2야 2. 분자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다.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추정으로 그냥 갑시다. 추정으로 2분의 1 묶여서 1 넣어. 그럼 누구야? 루트 2 마이너스 0이지. 에다가 플러스 2 넣어. 루트 3 마이너스 얼마예요? 1이지. 3 넣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지. 이렇게. 이게 쪼르륵 들어간다 이거야. 저기 멀리 가서는 뭐 무한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저기 멀리 가서는 두 개 써야 돼. 무한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냐면 요거예요.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1이니까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2입니다. 더하기 무한대 집어넣었더니 루트 무한대 플러스 1에다가 빼기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소된 형태가 요 앞에 있는 거랑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소거된다.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뭐 어떤 상수값도 같이 가겠지. 여기까지 보면은. 근데 여기는 얘는 누구예요? 얘 무한대 간다고. 얘도 어디 간다고? 무한대 간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발사한다 이거다. 무한대로 발사한다. 이렇게. 야, 봐봐. 여기 있는 극한값을 봤더니 극한값은 0이지만 여기에 대한 급수값은 뭐야? 무한대로 발산한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발례가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0이지만 급수값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 있는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나온 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다. 그럼 다시 너네 우리 고1 때 했던 거 있잖아. 대우명제. 대우명제 다시 표현해 볼게. 대우명제. 순서 바꿔? 각각 부정치의 대우명제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무조건 참이지. 다시 정리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an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번째까지 ak는 수렴하지 않아. 발산해 요거지. 요거는 참이에요. 대우명제. 요거는 뭐예요? 거짓이다. 이렇게다. 됐지? 그럼 다시 정리. 주제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재밌지 않아? 예원아? 그치? 어떤 수열이 있어요.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한다는 조사를 하고 싶어. 요거 시그마 K는 1대부터 무한번째까지 AK가 야 이게 수렴이야? 아니면은 발산이야? 요걸 조사하고 싶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들이대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1번 얘다. 저거. 극한값을 구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닌지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인지 조사합니다. 얘 1번이다. 근데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했는데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라고? 요 급수값은 무조건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치?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급수가 무조건 발산이에요. 발산. 이렇게 정리가 끝난 거고, 만약에 극한값을 구했더니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아, 0이네. 아씨, 0이야. 그럼 2번 뭘까? 노가다입니다. 직접 급수가 수렴한지 발산한지 얘처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일단 여기 아까 문제에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한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1차적으로 했던 게 당연히 얘가 맞아.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 1이었어. 그럼 제 발산! 끝나면 된다고. 근데 얘가 0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직접 조사하러 간 거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 조사해보니까 발산하네.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직접 다 극함, 급수를 구한다 이거야. 직접 급수를 구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죠? 이게 어렵지. 얘네 듣고는 있냐? 어? 듣고 있지? 그럼 다시 아직 할 얘기가 좀 있어. 이거 어려워. 이제부터 막 이상한 게 조금씩 들어가서 막 쉽지는 않아요. 효리야, 잘 들어가고 있지? 내 프린트 어디 갔냐? 저 봐봐. 2-1번으로 가요. 2-1번으로 다시 5페이지. 2-1번에 2번을 보잖아? 그럼 얘는 수렴해, 발산해. 보자마자 바로 보여야 돼요. 2-1번에 2번은 발산! 왜? 얘 0을 안 가잖아, 극한이. 그럼 무조건 발산이야.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냐면은 1이에요. 그치? 0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냥 발산 끝난 거야. 오케이? 그 3번은 조사해야겠지. 3번은 같이 해볼까? 3번은 일단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됐네. 이게 쭉 가갖고 n번째 항을 조사했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n분의 1이다. 일반항이라는 거는 나열된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일반항 맞는데, AN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n분의 1, 여기 일반항 맞는데, 요거는 부분합으로 식을 정리할 때 나열된 상태에서 일반항 얘기하지 않아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서 정리했던 얼마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예요. 이거다. 그럼 요 일반항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요거는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야. 얘가 수렴하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요거는 수렴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분모가 2차 이상이잖아? 그럼 무조건 수렴해요. 분모가 1차잖아? 그럼 해야지. 루트잖아? 조사해야지. 몰라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리고 니네 잘 알잖아. 이거 부분분수 쫙 쪼개갖고 보면은 맨 마지막은 0으로 가까이 간 형태가 남아서 얘 수렴해요. 직접 조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이거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2차니까 요거는 수렴한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서 여기까지 접근까지 봤으면 좋겠다. 선생님 뭐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일단 갑시다. 급수의 성질 먼저 간다. 성질. 출발해 봅시다. 급수의 성질이에요, 성질. 일단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은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저 성질을 볼 거고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AN이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수렴하는 거예요. AN은. 다시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BN이 수렴한다.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볼 거다. 이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막 적지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봐봐. 시그마. 첫 번째 성질. N은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AN 플러스 BN이라는 거를 얘를 쪼개 쓸 수 있을까? 이거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그마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만 무한번째항까지 더한다의 개념만 추가된 거고, 얘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을까, 예원아? 아니요. 네, 그렇게 시그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원아? 네. 그럼 쪼개 쓸 수 있을까? 네. 그치, 쪼개 쓸 수 있어요. 봐봐. 요거는 좌변 한번 써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써보자. 얘는 첫 번째 항이 A1 더하기 B1이에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야.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항은 A2 더하기 B2입니다. 이렇게. 쫙 가갖고 무한번째 항까지 다 더하겠다. 이거지, 그치? 그럼 요거를 AN끼리 분리해봐.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BN끼리 분류해봐. B1 더하기 B2 더하기 이렇게 쭉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도 수렴하잖아. 얘도 수렴해요. 그럼 얘가 아까 알파였는데 얘가 베타였는데처럼 이렇게 쪼개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가운데에 대한 부호가 마이너스 여백이 별반 다르게 있을까? 없습니다. 얘도 가능해요. 이렇게 실수배라고 해서 달라진 게 있을까?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곱하기가 가능할까? 예원아? 네. 곱하기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곱하기 b에는 쪼개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저 시그마의 성질이랑 똑같아. 오케이? 그럼 봐봐. 선생님이 요거를 결과적으로 얘기해보면은 요거야.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 곱하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bn인데 얘도 나열해보면은 다르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거는 성질 따라갈 때 수렴하는 어떤 급수에 따라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니까 이 급수에 대한 성질은 시그마도 성립하고 리미트도 성립하는 두 개 다 성립하는 공통 성질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거야. 공통 성질만 얘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요게 그 급수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됐지? 뭐 어려운 거 없지. 추가적으로 선생님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풀이 조금 하고 남는 시간에 문제를 풀어라 하고 모르는 거 질문해라 하고 갈 거예요. 알겠지? 보자. 교대급수라는 게 있어요. 교대급수. 교대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대급수는 뭐냐면은 뭐 항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거야. 홀수항은 다 플러스고 짝수항은 다 마이너스야. 요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야. 첫 번째 항이 1, 아니야. 첫 번째 항이 뭐 A, 두 번째 항이, 아이씨. 다시.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BN이라는 수열을 나열했더니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A2고, 세 번째 항이 A3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A4고, 그 다음 항이 A5고, 요렇게 가는 요 수열을 교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치? 요 수열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걸 교대급수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봐볼까요? 그럼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BN이라는 수열이 얘가 수렴하나? 이 수열 어떻게 만들었다고? AN이라는 어떤 수열에 부호를 하나씩 바꿔놓은 거니까 요게 수렴하나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하나씩 직접 다 조사해야 돼요.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SN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열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BN에 대한 부분합인 SN을 직접 조사합니다. 이렇게. 그치?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조사해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인지 조사해요. 이렇게. 세 번째 항까지 얼마인지 조사해요. 네 번째 항 조사해요. 다섯 번째 항 조사해요. 쭉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면은, 이 합을, 부분합을 계산했을 때, 어디로 가까이 가면 얘는 수렴이야. 가까이 가지 않잖아? 발산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들어가냐면, 더하기 빼기에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교대급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하는 게 맞냐면, 홀수항, 짝수항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을 조사해요. 짝수항까지 합을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짝수항까지 합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사해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S2n-1이라고 해서 홀수항까지 부분합을 조사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홀짝에 대해서 바뀌니까 각각 조사해서 너도 알파고 너도 알파야? 그럼 너는 수렴한다가 되는 거고 너는 알파인데 너는 베타야 라고 하면은
SN의 짝수항과 홀수항이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지 않으니까 너는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봐봐. 지금 예시를 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저기 예제 2-3번에 있습니다. 6쪽에. 뭐 별 의미가 없지. 부호가 바꿔 나온다. 교대급수예요. 그리고 2-3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아무 경계 없잖아. 경계 없고 표현이 막 돼 있다 이거야. 첫 번째는 이게 뭐야? 2분의 1에다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4분의 3 뭐 이딴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각각의 수가 하나의 수열이야. 얘가 A1이에요. 얘가 A2예요. 얘가 A3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A4다. 얘가 A5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앞에 있는 것처럼 부호가 번갈아 가며 써 있잖아? 그럼 요거를 조사하는 방법은 한 번에 부분합을 쫙 계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2n에 대한 극한과 S2n-1에 대한 극한을 직접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호가 번갈아 가며 바뀌어 있는 경우는 다 이렇게 조사한다. 오케이? 그럼 조사 한번 해볼까? 여기 맞겠죠? 현실적으로는 S1이라고 하면은 여기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S2라고 하면 이게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야. 계산 안 해요. S3이라고 하면 얼마지? 다시 2분의 1이야. S4라고 하면 얼마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S5라고 하면 얼마지? 다시 2분의 1이다. 플러스야. 이렇게지. 그렇지?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럼 얘는 S1, S2, S3, S4, S5 이렇게 하네. 그렇지?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써있는 모든 홀수항은 다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가 모든 홀수항이 다 2분의 1이니까 얘에 대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홀수항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얘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짝수항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할 건데 짝수항은 누구냐면 얘야. 그리고 얘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거 누구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얘가 짝수의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에요. 그럼 S2n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예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반항 구했지. 조사 따로 하는 거야.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이라고 해서 극한값을 계산했다. 너 몰라 2분의 1이야. 너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짝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홀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니까 SN의 극한값, 한마디로 급수값은 어떻게 한다고? 발산하는 게 맞아요. 얘가 첫 번째예요. 알겠지?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SN에 대해서 일단 써보는 건 맞고요. 이렇게 써보는 건 맞고 얘처럼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홀수항과 짝수항의 SN에서 갈리니까 걔를 부호가 바뀌는 경우는 홀수항과 짝수항에 대한 극한값을 따로 조사해야 돼 라고 교대급수라고 이름이 붙은 거다. 알겠지?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다르지 방향이. 2번 문제는 2분의 가로가 묶여있네. 마이너스 3분의 2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항이다 라고 가로를 묶어놓은 거고, 다시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항이다 라고 묶어놓은 거고,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얘가 그 다음 항이다 묶어놓은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SN 쓰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항까지 합은 너 속어. 그래서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지금 뭐를 나열하고 있냐면 SN을 나열하고 있다. SN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놓고 이야기가 되니까 얘가 S1, 얘가 S2, 얘가 S3 쭉 가서 SN이라는 걸 직접 조사했더니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됐네? 얘가 SN이잖아. 그래서 급수를 조사하지만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조사하면 되고, 요거에 대한 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됐나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굳이 막 순서를 막 계속 매기면서 얘기해 줄 건데, 니네 미적분 가면 계속 순서 매길 거야. 1번 저거에 2번 저거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막 규칙이 없고 어떤 수열이야가 아닌 요 수열에서 나열되어 있는 부호가 바뀌어 있는 이런 것들도, 부호가 바뀌지 않은 상황의 이런 것들도 요거에 대한 급수가 어디로 가까이가를 바로 볼 수 없다면 뭐 한다고? SN을 써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해서 너가 급수야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됐어요? 다시 야 시간이 잘 가네. 1-4번으로 가자. 1-4번으로 갑시다. 가보자. 1-4번. 이 재밌는 거. 재미없는 거. 아무 내용도 없는 거. 교대급수 얘기는 여기까지. 얘도 필요 없어요. 1-4번으로 가자. 1-4번 가면은 첫 번째 문제 먼저. 1번.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AN 더하기 5라는 수열의 급수값이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 더하기 3의 급수값 5의 급수값은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그치? 그럼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bn에 대한 급수값은 얼마?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 문제에서 뭘 구하래? 극한값을 구하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구하래요? 3an 마이너스 2bn 제곱 분의 12an 플러스 bn 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다. 야, 이거 급수를 줬는데 갑자기 극한을 구하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지. 여기 있는 요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잖아? 그러면 저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무조건 얼마냐면 0이야. 이거 아까 했던 거지. 다시 얘기해서 AN의 극한, AN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다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시 얘 따와. B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 0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극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극한을 조사해 놓고 이거 뭐예요? 다 정형이야. 너 마이너스 5, 너 0, 너 마이너스 5, 너 0이니까 대입해놓고 정형 문제 풀기 이렇게 하는 거다. 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시 밑에 있는 거는 2번. AN하고 BN의 급수가 둘 다 수렴한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 다 수렴한다. 요거예요.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의 급수가 수렴합니다. 너 알파로 하자. 몰라.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BN이라는 요 급수값은 베타로 하자. 그럼 거기 써 있는 거는 분리가 다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AN 빼기 BN에 대한 급수가 1이야는 그냥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야를 얘기하는 거겠지. 다시 4AN 더하기 3BN은 11이야 라고 하는 거는 4알파 더하기 3베타가 얼마예요? 11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분리가 가능하니까. 두 개 연립해서 알파와 베타, 한마디로 AN의 급수와 BN의 급수값을 구하세요. 이 정도 얘기한 거다. 그럼 선생님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가서 AN의 급수가 알파로 수렴한다. 그럼 예원아, 봐봐.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AN 더하기 1은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이지, 그치? 그냥 발산이야.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AN이 뭐야? 0이잖아. 그렇지? 리미트 AN이 0이에요. 혹시 모르면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야. 이건 뭐 당연히 맞다! 이게 전제였지, 그치?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AN이 0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이란 요 수열의 극한값은 1이야.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0이 아니야. 이거지, 그치? 요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잘 타고 가서 정리하면 됩니다.